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입니다. 지난주 야당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 등 각종 국회 이슈로 인해 충북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중부내륙특별법안이 상위 및 심사조차 못 받고 있습니다. 이에 여야 정치권을 압박하는 대규모 걸기대회가 청주에서 열렸습니다. 조용관 기자입니다. 충북 도민과 사회단체, 시군 관계자들이 청주중앙공원에 모여 중부내륙 지원 특별법안의 연내 통과를 촉구합니다. 국회는 중부내륙 지원 특별법 연내 제정하라! 와주세요. 목표를 초과한 107만 명의 도민 서명을 받은 민관정위원회는 더 이상 국회가 충북 도민의 염원인 중부내륙 특별법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며 정치권을 강하게 성토했습니다. 실제로 중부내륙 특별법안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오송 참사, 잼버리 사태 등의 여야 쟁점 이슈로 인해 번번이 국회 행안위 법안 심사가 불발됐고 지난주에는 야당 대표 영장 청구로 법안 심사가 중단됐습니다. 정말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것은 사사로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충청북도의 미래가 걸려 있는 문제입니다. 중부내륙 특별법안은 내년 총선 이슈에 또 한 번 발목이 잡힐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둔 여야는 중부내륙 특별법 연내 제정이 가져올 유불리를 놓고 계산기를 두드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결정이 임박한 야당 대표의 구속 여부에 따라 여야 대치가 길어질 경우 특별법 연내 제정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 몰릴 수 있습니다. 정쟁이 극심하게 지금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매우 열악한 조건이거든요, 이제. 하지만 우리가 최대한 압박하고 도민들이 다 결집해서 촉구한다라고 하면 최악의 시나리오인 중부내륙 특별법 연내 제정 불발과 법안 폐기가 현실화될 경우 이에 대한 책임론은 도내 현역 정치인들을 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CJB 조용광입니다. 한편 충주 지역 시민단체들도 중부내륙 연계발전지역 지원 특별법 연내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충주 시민단체 연대회의는 충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결 정족수 미달로 국회 해당 상임위가 중단된 것에 대해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국정감사 이전에 법안 소위를 열어 특별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충북대와 한국교통대의 구성원 통합 찬반 투표가 마무리되자 각계 기관들이 두 대학 통합을 성사시키기 위해 적극 나섰습니다. 지자체와 연구원, 기업 등 18개 기관이 오늘 업무 협약을 맺고 글로컬 대학 10개 대학에 최종 선정되도록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진기용 기자입니다. 충북대와 한국교통대의 글로컬 대학 30사업 본지정을 위한 업무 협약식이 열렸습니다. 지자체와 연구원, 기업 등 18개 기관이 산학협력 활성화와 취업과 창업 정주 여건 개선, 지역산업 맞춤형 인재 육성 등을 약속했습니다. 기업이 요구하는 인력을 발굴하고 육성하고 또 대학은 좋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는 일에 이 성패가 달려있다 생각합니다. 충북대와 한국교통대의 통합대학은 총 4개 캠퍼스로 청주는 글로벌 연구 중심 캠퍼스, 충주는 지역 주력 산업 분야 특성화 캠퍼스, 오창 증평 캠퍼스는 바이오와 2차 전지, 반도체 등의 실습 캠퍼스, 경기도 의왕의 철도 특성화 대학이 들어선다는 구상입니다. 한국교통대 철도 특성화 대학이 있는 경기도 의왕시와 철도 연구기관도 이번 협약에 참여했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고성 쪽에 아마 기업을 많이 유치도 해야 되고 그때 철도 관련 업체들을 저희들이 아마 집중적으로 좀 지원을 하고 같이 협업해서 유치될 수 있도록. 하지만 풀어야 할 숙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80% 넘게 반대한 충북대 학생들은 통합 반대 움직임을 본격화할 태세입니다. 교통대 측도 수평적 통합 원칙을 강조하고 있어 향후 세부 협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 우리 대학에 대한 비하 발언을 듣고도 통합을 전제로 하는 글로컬 대학 30 사업 참여를 찬성한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대학의 미래에 지역에 필요한 것임을 이해하고 공감하였기 때문입니다. 통합을 추진하는 두 대학 이외 대학이 재정 지원에서 소외될 경우 불만이 터져 나올 수도 있습니다. 라이즈 사업과 같이 연계하게 된다면은 추후 재정 지원 부분 관련해서 추가적인 지원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머지 대학교의 의견 수렴 과정까지 같이 거쳐가지고 그 지역 내에 있는 모든 대학교가 같이 발전할 수 있는. 충북대와 교통대가 다음 달 6일 계획서를 제출하는 글로컬 대학 30 본지정 10개 대학에 최종 선정될 경우 대학 통합은 더욱 탄력을 얻게 될 전망입니다. CJB 진기훈입니다. 충청북도가 충북대, 건국대와 의대 정원 확대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현재 89명인 이들 대학의 의대 정원을 197명으로 늘려달라는 내용의 공동 건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두 대학과 충청북도는 지역인재 전형 선발과 전공의 연수 인원 확대를 공동으로 추진하고 민관정 공동대책위 구성과 국회 토론회 개최 등 도내 의대 정원 확대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쳐가기로 했습니다. 제천 지역의 고교 평준화 도입이 결국 무산됐습니다. 평준화 실시를 위한 여론조사 찬성표가 3분의 1을 넘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현행 학교장 전형체제 아래 제천 지역의 교육 발전을 위한 정책 개발이 과제로 남았습니다. 안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역별 추첨을 통해 일반계 고등학교로 학생을 배정하는 고교 평준화 제도. 지난 2019년부터 검토된 제천 지역 고교 평준화 추진이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충청지방행정발전연구원이 지난 14일부터 일주일간 제천 지역 학생과 교원 등 6,603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찬성 56.26%, 반대 43.74%로 평준화 요건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론조사 찬성 응답이 3분의 2 미만으로 나타나 충청북도 교육감의 고등학교 입학 전형 실시 지역 지정, 즉 평준화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로써 제천고 등 4개 일반고는 현행 학교장 전형 체제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도내 고교 평준화 지역은 지난 1979년 청주시 동지역을 시작으로 충주시 동지역과 혁신도시 등 3곳, 도교육청은 비평준화 체제에서 제천 지역 일반고 지원과 교육 발전 방안에 대해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제천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들에 대한 공감대가 깊어졌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 지금 바로 제천시 일반고 교육력 강화를 위한 TF가 이제 구성이 되어서 제천 평준화 찬성 시민단체는 충분한 설명 없이 진행한 여론조사라며 반발 성명을 발표한 가운데 교육 갈등 봉합을 위한 세심한 정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충청북도가 베트남 호치민시와 관광과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교류하는 자매 결연을 맺습니다. 도는 어제 김영환 지사와 판반마이 호치민 시장이 서울에서 만나 두 지역 간 교류 확대를 약속했으며 조만간 도의회 승인을 얻어 협약식을 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협약이 이루어지면 충청북도는 호치민시에서 경제 포럼을 개최하는 한편 청주공항의 호치민 직항 노선 개설도 정부에 건의할 방침입니다. 김원일 청주대 생활체육학과 교수가 내년 총선 청주 청원구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국민의힘 중앙연수원 교수직을 맡고 있는 김원일 교수는 젊음과 패기 그리고 강한 추진력을 적극 활용해 청주의 성장 거점인 청원구를 경제와 문화 중심지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4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옥천 군수 선거에 출마했던 손만복 씨는 대청댐 관광특구 개발 등을 약속하며 국민의힘 후보로 동남 4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종배 국민의힘 충북도당 위원장과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과 청주시 의원 등은 추석을 앞두고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펼쳤습니다. 이번 행사에선 당원 50여 명이 가경터미널 시장을 찾아 떡과 과일, 추석 선물 등 성수품을 구입했습니다.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추석을 맞아 도내 11개 시군에 있는 전통시장에서 장보기 행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범석 청주시장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요셉의 집을 방문해 생필품을 전달하고 격려했습니다. 천주교 재단이 운영하는 요셉의 집은 지난 1979년에 설립된 중증 장애인 거주시설입니다. 청주시는 이번 추석에 복지시설 193곳에 위문품을 전달했습니다. 국제로터리 3700지구가 괴산 지역 수혜민들을 위해 가전제품과 생활필수품을 기부했습니다. 국제로터리 3700지구는 올여름 큰 수혜를 입은 문광면을 방문해 1,8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전달하고 수혜민들을 위로했습니다. 이번에 전달된 물품은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괴산 지역 피해 가정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충주시 직영 로컬푸드 직매장이 충주시 샵이 정식 개장했습니다. 충주시 샵은 국비 3억 원 등 총 사업비 10억 원을 투입해 탄금공원 내 434제곱미터 규모의 휴게시설을 리모델링해 개설됐습니다. 충주시는 수다를 형상화한 충주시 대표 캐릭터이자 충주시 농특산물 통합 브랜드로 매장은 연중 무휴 운영되며 사과, 쌀, 상추 등 농산물과 가공품 등 250여 개 품목을 판매합니다. 충북 청주FC가 지난주 토요일 K리그2 33라운드 성남과의 경기에서 1대0으로 승리하며 6위를 유지했습니다. 충북 청주는 성남 원정에서 전반 18분 양지훈의 선제골로 앞서 나간 뒤 득점을 허용하지 않아 승점 3점을 추가했습니다. 현재 5위인 경남과 승점은 같지만 골득실에서 밀려 6위를 기록하고 있는 충북 청주는 다음 달 1일 청주 홈에서 부천FC와 경기를 펼칩니다. 청주 고속터미널 현대화 사업이 특혜라는 허위 사실을 방송한 유튜버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 서부지법 12민사부는 주식회사 청주 고속터미널과 대주주가 유튜버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각각 1,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주문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 11월부터 12월까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고속터미널 사업 과정에 특혜가 있었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방송했고 이와 관련해 형사재판에서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영상이 허위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고 사업 수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